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림 이것저것 색칠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디지털 수채화에서는 이 도안에다가 색칠을 했다가도 끄고 다시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또 색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여러 번 덧칠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매화를 색칠을 하면서 색깔을 골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서요. 내가 자주 쓰는 색깔들, 나만의 팔레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팔레트가 뭐야? 라고 생소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보면 일단 위에 색깔을 고르시고 색상이 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팔레트가 있어요. 여기서 색깔을 골라서 쓰셔도 되고 또 여기에서 디스크에서 직접 색깔을 골라서 쓰셔도 되고 또 여기 보면 팔레트라고 아예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차비 작가님께서 32가지 세트로 해서 진짜 수채화에 들어있는 그런 기본 색감들을 정말 팔레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골라서 미리 넣어두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거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디스크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스크에서 골라 쓰는 방법,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색깔을 저장을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색감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예민한 편이거든요, 진짜. 얼마나 예민하냐면 작년이죠 벌써? 작년 월 초에 그 보테니컬 아트에 좀 관심이 생겨서 강의를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이제 저랑 색감에 대한 그 의견이 좀 다를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선생님이랑 좀 약간 의견 충돌 이런 것 때문에 강의실에 그 긴장감이 맴돌았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예민해요. 제가 쓰고 싶은 색깔을 써야 되는 그런 똥꼬집이 있어요. 근데 그 색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저는 개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작년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무슨 색깔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다 개성이구나, 내 그림 스타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몰라서 제가 그냥 막 엄청 독창성 있는 캐릭터를 그리거나 뭐 풍경을 그리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서 내 그림은 되게 쓸모가 없다, 개성도 없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좀 이럴 때 이런 색깔을 쓰고 이런 색깔을 쓰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 강의 같은 것들 들어보면 여기는 요 색깔을 쓰세요, 여기는 요 색깔을 쓰세요, 몇 번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똑같이 그리고 싶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색깔을 쓰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제 영상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금방 얘기 드렸듯이 색깔을 골라 쓰는 것도 다 개성이고요. 내가 이 색깔이 더 이쁜데 여기에 나는 이게 더 이쁜데 지금 저는 홍매화를 만들고 있지만 흰색 매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기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요런 걸 쓰면은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색을 쓰세요 라고 해서 딱 어디를 콕 집어서 여기를 찍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실 요게 색깔이 여기 값을 눌러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16진 값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 값을 알려드리면 제가 쓰고 있는 색깔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을 써서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해서 그래서 별로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색칠을 하신 거를 SNS에 공유를 해주시면
또 그걸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림 완성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SNS에 공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공유를 해서 이렇게 같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끼리 이분은 이렇게 하셨네, 이분은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보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기대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꿀팁 같은 것들, 색깔 어떻게 골라서 쓰는 게 좋은지 그런 팁 같은 것들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막 색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색깔을 고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디스크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고르시면 되고, 이거는 수정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고쳐서 쓸 수 있으니까 색칠을 해보고 내가 뭔가 이 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우고 다시 돌아가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이제 썼던 색깔을 계속해서 쓰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밑에 칸에다가 팔레트를 빈 걸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추가를 하시냐면 팔레트를 누르시고 더하기를 누르시면 새로운 팔레트 생성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새로운 팔레트를 만드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칸이 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파란색 체크가 돼 있어. 이 상태로 디스크를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래서 오면 여기 팔레트가 아무것도 없던 게 여기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팔레트를 만드시고 내가 뭔가 이 색깔을 자꾸 쓰고 싶어서 저장을 해놓고 싶어. 그럼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음번에 얘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여기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색깔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색깔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 눌렀어. 이 색깔은 좀 빼고 싶어 하시면 요거를 꾹 누르세요.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색상 견본 삭제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팔레트를 쓰다 보니까 너무 꽉 찼어. 꽉 찼고 근데 이거 다르게 설정하고 싶진 않고, 그러면 여기다가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색깔이 있을 때는 이렇게 현재 색상 설정이라는 것도 떠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채워 넣어서 쓰실 수 있어요, 골라서. 물론 여기서 쓰셔도 되지만 계속 똑같은 작업을 많이 하고 내가 똑같은 색깔을 많이 쓴다. 만약에 내가 자연물을 좋아해서 식물을 많이 그리는데 나는 이런 초록 색깔을 많이 써 라고 하시면 그런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용 기록이 있는데 그게 필요해?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 사용 기록은 딱 한 줄이에요. 그래서 쓰다가 다른 색깔을 쓰면 이게 자꾸 밀리면서 내가 썼던 색깔들이 자꾸 지워져요. 없어져요. 사라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고 싶은 색깔이 있으면 여기 밑에 팔레트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다는 거.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색칠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이 기본 브러쉬가 투명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색으로 한 번 더 겹쳐주면 음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색깔을 고르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려서 덧칠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더 진하게 색감이 올라가면서 좀 뭔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색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감 고르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도 두 가지 색깔인 것처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편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것보다 내가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넣어서 살리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이렇게 고르면 좋다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를 딱 반을 갈랐을 때 이쪽이 채도가 낮은 색깔이고 이쪽이 채도가 높은 색깔이에요. 근데 저는 색깔을 이쪽에서 많이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중간 4등분을 해서 나눴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색깔 있죠. 여기에 있는 색깔은 제가 거의 쓰는 일이 없어요. 이 회색 쪽, 무채색 쪽, 그리고 이 검정색들, 이런 색깔들은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분위기를 만들 때 되게 좋으실 수도 있는데 자연물을 그릴 때 저는 과일이랑 꽃이랑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색깔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좀 탁해 보여요.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 보이고 뭐 음식 같은 경우는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는 색깔들은 잘 쓰지 않고요. 이쪽에 있는 색깔들을 고르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색깔을 쓰고 나서 이것보다 살짝 어두운 걸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살짝 대각선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쓰시면 요거보다 살짝 어두운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다시? 내가 이 색깔을 썼어. 근데 이거보다 살짝 어둡고 싶으면 대각선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근데 진짜 살짝만 내려가도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얘보다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골라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그냥 옆으로만 가면요. 채도만 높아져요. 그래서 엄청 진해지고 쨍한 느낌이 되고요. 또 너무 밑으로만 내려가면 어두워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 중간을 섞어서 만들어주는 게 어두우면서도 살짝 탁하게. 왜냐면 그림자 같은 거나 어두운 부분을 잘 많이 관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은 그림자가 섞이면서 채도가 떨어지거든요. 채도가 떨어져서 그냥 요 색이 더 어두운 쪽을 색칠하기에는 너무 쨍해요. 너무 쨍해서 좀 별로고 또 요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가운데 이쪽에 있는 색깔들을 많이 쓰시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되게 탁해져요. 그래서 좀 맑으면서도 어두운 느낌을 좀 내시고 싶을 때는 꼭 대각선으로 가셔야 되고 또 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보시면 여기서 너무 대각선으로 많이 내려가서 색칠을 하시면 이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커지면서 뭔가 자연스러운 음영이 아니라 그냥 분리가 되어 보이거든요. 따로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이 차이를 굉장히 조금씩 주시면서 색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같은 색깔인데도 한 겹 더 올려서 음영을 쌓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좀 좋아요. 이게 되게 좀 자연스러워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두운 거 한 톤만 살짝 더 얹어서 이제 음영을 표시를 하시면 그게 제일 저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색칠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색칠을 한 게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이제 레이어를 병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색칠을 꽃을 이렇게 하나도 칠해놓고 이렇게도 하나 칠하고 이렇게 겹쳐서도 칠하고 아무튼 이렇게 꽃을 다 따로 칠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지울 때 여기도 지우고 저기도 지우고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지우는 게 좀 귀찮다.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거를 하나로 겹친 다음에 겹치는 방법은 이렇게 꼬집으면 돼요. 겹치고 싶은 레이어를 손으로 잡으시고 꼬집어요. 꼬집듯이 손가락으로 한번 찝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림도 합쳐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켜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우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매화를 분홍색으로 칠했어요. 제가 실제로 아직까지 한 번도 여태껏 살면서 홍매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화도 언제 봤었나 싶기도 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몰랐는데 분량 조절하는 것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쯤 하면 될까?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또 영상이 너무 커지고, 그래서 어째야 되지? 늘 고민이에요. 고민이 아주 산더미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는 안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오프라인도 해보고 싶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나중에 이렇게 보고 확인하시고 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다를 거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 분위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테두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실 색칠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칠 반, 지우는 거 반.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튀어나갔어 하시면 되돌리기도 괜찮고요. 이렇게 블렌더를 써가지고 다시 채워주셔도 돼요. 그리고 한 번씩 그림 그리시다가 이렇게 그림을 줌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도 한 번씩 봐주세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었는데 항상 고민이, 그림이 너무 뭐랄까? 전 대비감을 좋아해서 막 색칠을 얹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너무 한쪽에 막 음영 넣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림이 막 시커멓게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당겨서 보고 확인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거 방송 나갈 때가 제가 수원에 캐릭터 디자인 페어 참가할 때거든요. 그래서 요새 막 또 굿즈 만들고 새로 그림 그리고 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막 유튜브를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벌린 거죠. 아무튼 저는 딱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다 그리시고 나서 뭔가 끝났다, 나 더 이상 수정 안 할 것 같다 하시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꼬집어서 다 같이 합쳐주시면 이제 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도 계속 수정을 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꼬집지 마시고 그냥 또 놔뒀다가 다음에 다시 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이렇게 합쳐서 놔두는 순간, 저장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분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마무리로 이거를 SNS에 공유하는 것도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위에 이름을 좀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동작 들어가셔가지고요. 캔버스 누르시고 처음에 잘라내기 할 때 요거 했었어요. 그쵸? 요번에는 제일 밑에 있는 캔버스 정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캔버스 정보 누르시고 여기에 위에 있죠. 요 제작자 말고요. 여기 위에 누르시면 제목을 바꾸실 수 있어요. 파일 이름 바꾸실 수 있고요. 2025라고 바꿔볼게요. 바꾸실 수 있고 여기 이름도 넣으실 수 있어요. 서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공유를 누르시고 그리고 이미지 공유라고 여러 개 뜨는데요. 이 중에서 PNG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뜨면 여기 위에서 바로 고르셔서 인스타그램을 골라서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아이패드에는 인스타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미지 저장을 해서 또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공유에 들어가셔서 PNG를 누르시면 얘는 이제 이미지가 돼서 다른 어플이나 다른 사이트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보내기를 하셔서 공유를 하시면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파일을 내보내시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저를 태그를 하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또 가서 그림 구경하고 하트 눌러드리고 댓글도 남겨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또 꾸준하게 그림을 그릴 때에 참 힘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당장 구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도안을 드리고 색칠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새해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라고 해바라기 그림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으로 색칠을 하면서 색감 조정하는 거, 또 다른 도구 한 가지 또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많이 그리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그림 그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